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비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C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 세계 각국에서 모두가 다급히 찾는 것이 바로 치료제입니다. 현재 강력한 후보군 중 임상에 돌입한 약으로 독일 바이엘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약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CDC와 FDA 및 미국 국립보건원에 잠재적 치료제로서 이 약에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에 미국은 자국 내 클로로킨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약의 적정 용량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 승인인데요. 소규모 임상 실험만이 시행되어 결과가 불완전하고 단독 투여보다 다른 약과 혼합했을 때의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그야말로 효과가 불투명한 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았다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입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 단백질을 생산한 뒤 이를 이용해 유전 물질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를 막아 증식을 막는 원리인데요. 칼레트라는 아직 C19용 세포 실험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약은 주로 사스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감염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감염 10일 이후 투약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1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가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3월 18일자에 발표됐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팀은 추가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C19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리바비린입니다. 이 약물은 항바이러스제이고 주로 C형 간염 치료제로 쓰는 약인데요. 2002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투여했을 경우 효과를 보았고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 치료 지침으로 리바비린, 인터페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의 병합요법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데 잠재적 독성이 높아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주목받는 후보물질인데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입니다. 리바비린과 비슷한 원리로 바이러스 유사체로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해 증식을 막는 원리의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 약품을 개발한 제약사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애초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임상 이상에서 중단된 약품입니다. 치료 시 간 수치가 증가하고 메스꺼움, 구토, 위마비,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폐기되었으나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세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체 68%의 환자가 임상적인 효과를 보았고 치명률이 13%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직접 후원한 연구라 결과 해석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는 최근 렘데시비르의 주가가 높아지자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 7년간 복제약품의 생산을 막으려 해 여론의 문매를 막고 급머니 이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후보군이 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CDC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던 약이 있었으니 그것이 일본의 아비간입니다. 이 아비간 역시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입니다. 일본의 작은 토야마 화학공업과 토야마 의과대학의 산학협력으로 1990년대부터 만들어지던 약인데요. 왜 갑자기 이번 C19 사태에서 아베의 외교전에 등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일까요? 애초에 작은 산학협력으로 만들던 이 약은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 소장의 눈에 들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연구개발비에 허덕이던 토야마 화학공업은 후지필름의 라이선스를 넘기고 2000년대에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한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이 1억 3,850만 달러를 이 토야마 화학공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아비간의 임상실험이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임상실험을 주관한 회사가 바로 2016년 후지필름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한 중국 절강석에 있는 회사죠. 이 아비간은 분명 일본에서 만든 약이 맞지만 아비간의 뒤에는 중국과 미국의 이권이 같이 걸려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아베는 각국의 아비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간은 아직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했다는 임상은 바로 라이센스 제약사가 후원한 결과라
그 결과를 100% 믿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아비간은 임산부나 간 독성 부분에 부작용이 나타나 국내 식약청에서는 이 아비간을 사용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이 아비간이 일본의 의도대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면 각국이 아비간의 사용 승인을 미룰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한때 중국에서 아비간의 임상실험 효과를 발표했을 때 후지필름의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사용 승인을 밀어붙이기까지 했으나 현재 아비간은 해당 실험을 발표한 중국의 논문 저자가 직접 이 논문에 취하를 요청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도 자국에서 어마어마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때에 자국에서 이 아비간의 사용 승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계를 구하는 치료제라고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만 할 뿐 이 아비간의 임상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듯 세계가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민국이 조용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력한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김빈내리 교수가 백신 개발의 중요 단서가 될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으며 센트리온 제약에서도 C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최종 항체 후보군을 확보하여 7월 중 임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C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다시 한번 진정한 세계를 구하는 세계의 빛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